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잘 보이시면 뭐 1번 한번 좀 눌러주세요. 1번. 네, 잘 보이시나요? 네, 김요한님 반갑습니다. 아, 김요생님이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르는 물결님, 네, 초보님 반갑습니다. 자, 이제 뭐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님들. 오늘 뭐 시장 자체가 워낙 변곡이 좀 큰 시장이다 보니까 당황하셨어요. 뭐 이런 연변에 보이스피싱 목소리가 생각나는 시장이었습니다. 자, 오늘 뭐 코스피 시장 자체가 뭐 마이너스 0.3.8 그리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1.9% 하락하는 움직임이었는데, 자, 뭐 오늘 시장이 하락할 것으로 보진 않았을 겁니다, 회원님들. 뭐 저 또한 오늘 뭐 시장을 하락으로 보진 않고, 뭐 그래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일부 좀 상승 분위기가 좀 더 우세하지 않겠냐 라고 봤는데, 현실적으로 까서 보니 좀 조정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그래도 외국인들은 오늘도 선물시장에서 순매수를 좀 이어나가는 모습들이었고요. 물론 현물시장에 있어서는 지금 특히나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9일 연속 거래일수로 9일 연속 순매도를 좀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뭐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우리 회원님들이 보셨을 때는 시장 자체가 좀 별로 재미도 없고 살짝 기분이 안 좋아질 수 있는 시장이었죠. 네, 킨토 정수님 반갑습니다. 네, 카푸치노는 잠시 후에 해드릴게요. 자, 일단 뭐 하락한 종목들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좀 내려갔어요. 삼성전자가 좀 내려가는 분위기였고, 자, 국내 시장에서 일단 좀 보게 되면 거의 다 내려갔죠. SK 하이닉스도 좀 내려가는 분위기였고, LG화학도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에 있어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반도체, 2차전지 내려가는 분위기였어요. 자, 네이버는 최근에 반등을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좀 조정을 좀 보여주는 모습들이었고, 오늘 갭 상승으로 시작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모더나와 함께, 자, 모더나를 통해서 뭐 mRNA 백신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나왔는데, 오늘 좀 갭 상승으로 시작되었지만 아쉽게도 오늘 좀 음봉을 그리면서 하락 마감을 좀 했습니다.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뭐 시장에서는 크게 좀 뭐라 해야 되나요? 내용 자체가 뭐 그렇게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입장에서 뭐 크게 뭐 긍정적이다? 그렇다 해서 부정적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일단 뭐 투자자들은 일단 한 발 물러났다 라고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뭐 이런 상황에서도 연기금 쪽은 순매수가 지속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는. 자, 카카오도 오늘 뭐 내려갔다라기보다는 오늘 좀 쉬어갔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흐름들이었고요. 지금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연기금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강보합으로 좀 마감이 되었고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시가총액 넘버 10 안에 드는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상승한 종목이 현대차였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좀 내려오는 분위기였고요.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조정을 좀 보여주었죠. 지금 오늘 제약바이오 쪽은 전체 좀 주가 조정이 좀 보여주었습니다. 자, 기아도 좀 오늘 좀 큰 움직임이 없었고, 내려갔다기보다는 그냥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하죠. 자, 포스코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41만원을 찍고 최근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철강이 워낙 지금 가격이 고공행진을 해 나가고 있죠. 철강 가격도 좀 올라가고 있고, 그에 따라 뭐 철광석, 석탄,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다 보니까 전체적인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지금 올라가다 보니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 또한 좀 올라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포스코 일단 단기 상승을 접어두고 일단 좀 쉬어가겠다라는 신호는 계속 나와주고 있고요. 자,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도 오늘 마이너스 0.73%로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일단 뭐 추세적으로는 좀 상승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되고 있죠. 자, 현재 뭐 연출이 좀 아직까지 뭐 내려갔다라고 좀 표현하기에는 좀 맞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움직임이었고요. 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포드와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2차 전지 자, 생산 공장을 지금 짓고 있는 상황이죠. 자,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 LG화학도 마찬가지고 큰 움직임 없었어요. 삼성 SDI도 마찬가지였고, 아무튼 이런 흐름들이었고, 그나마 LG전자가 좀 위치를 좀 지켜주는 분위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금융 쪽에서는 KB금융이 좀 반등을 흐름을 좀 보여주었고, 좀 시장 분위기가 조금 약간 좀 거시기하다 보니까 외국인들 순매수가 지금 통신사 쪽은 좀 이루어지고 있죠. 특히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 지속적인 매수가 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제가 뭐 주가 상승 흐름도 좋았지만 SK텔레콤 통신주들이 그나마 또 현금을 엄청나게 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지수가 하락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일단 뭐 이런 통신주들의 움직임이 그나마 좀 시장을 좀 방어해주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소위 좀 경기 방어주라 할 수 있는 이제 통신주들이 움직였다는 거죠. 뭐 KT도 마찬가지였고, LG U+도 마찬가지로 좀 반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에서 상당히 좀 관심이 높았던 제약바이오 쪽, 자, 셀트리온 내려가다 보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좀 내려갔고, 뭐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도 게임주로서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고, 일단 뭐 게임 쪽도 보게 되면 큰 움직임은 없었지만 이제 뭐 내려간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자리를 좀 지켜주는 분위기였다 볼 수 있는 모습이었고, 자, 에코프로 BM을 비롯해서 포스코 케미칼, 우리가 두 개를 또 동시에 같이 좀 봐야 되죠. 일단 좀 포스코 케미칼도 마찬가지였고,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지만 2차 전지 전체적인 완성 제품을 만드는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LG화학이 좀 주가가 조정이 이루어졌던 부분들인데, 자, 포스코 케미칼과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로 뭐 내려갔다라기보다는 좀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시젠이 좀 내려왔고요. 시젠이 또 추가적으로 좀 내려가는 분위기였고,
자, HLB 같은 경우에도 추세 전환 신호를 가져가기 위한 모습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코스닥, 네,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은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HLB가 좀 반등을 좀 보여주었고요. 자, SK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좀 주가 조정을 보여주었습니다. 뭐 CJ ENM도 마찬가지였고, CJ ENM도 뭐 살짝 조정을 보여주긴 했지만, 뭐 흐름상 큰 나쁜 모습은 아니에요. 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코스닥 10위 안에 들어왔는데, 오늘 보게 되면 살짝 조정을 보여주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자, 아무튼 뭐 전체적 분위기가 좀 약간 다운되는 흐름이긴 했어요.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큰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뭐 시장은 좀 내려가는 거 아니냐, 좀 시장에 대한 대응이 좀 뭐라 해야 되나요? 움직임들이 좀 지지부진하지 않았냐 라고 볼 수 있는 흐름들이었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시장 자체는 일부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내려가긴 했는데 완벽하게 하락 추세로 전환되었다라고 볼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재밌는 게 오늘 아시아 증시는 다 나란히 좀 소폭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일단 국내 증시가 아시아 증시 쪽에서는 자, 조정을 보여주었어요. 물론 홍콩 쪽도 조정을 보여줬고, 자, 대만의 각권 지수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는 분위기였는데, 아시아 증시에서 유일하게 내려간 쪽이 홍콩이랑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자, 나머지 뭐 중국 시장도 오늘 뭐 좀 반등을 좀 가져가는 분위기였고, 일본 니케이 지수 또한 뭐 크게 조정 받지 않고 오히려 약간의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외 증시도 잘 움직이고, 지금 현재 뭐 나스닥 선물이나 S&P 500 선물 보더라도 0.5%씩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잘 움직여 주는데 국내 증시만 좀 내려왔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이게 오늘 도대체 그러면 아시아 증시들이 대체적으로 괜찮았는데 우리만 왜 이렇게 오늘 조정받고 크게 움직이지 못했냐, 기분 나쁘다 라고 우리 회원님들이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주식 경험에 따른 시장 분위기였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 라는 관점에 있어서 지수랑 종목들이 조정을 받은 거지, 그냥 심리적인 부분으로 조정받은 거지, 어떤 뭐 종목들의 업종 간에 펀더멘탈이 없다든가 아니면 어떤 뭐 악재가 있어서 내려간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조정이었지, 이게 어떤 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안 좋아서 내려간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보면 좀 이게 좀 빠릅니다. 해외 증시들보다 대응하는 게 너무 빠를 때가 있어요. 투자자들이 너무 빨리 판단한다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내려간 이유가 뭐 굳이 뭐 얘기를 하자면, 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일단 뭐 테이퍼링, 지금 현재 미국이 월 1200억 달러씩 채권을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매입을 하고 있는데, 이걸 줄이는 신호가 이번에 나왔죠. 4월 FOMC 회의록 공개에서 테이퍼링이 처음으로 좀 언급이 되긴 했습니다. 언급이 되었던 부분이고, 최근에 원자재 가격도 너무 크게 움직이고 있고, 특히 뭐 CPI 같은 경우에도 엄청 크게 반등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최근 들어서
상승하다 보니까 지금 그에 따른 예, 금리 상승, 금리 상승에 대한 불안감, 이 두 가지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이 못 갔다라고 좀 봐야 되죠. 뭐 약했다라기보다는 그냥 하락했다라는 표현이 정확하겠네요. 예. 자, 아무튼 뭐 이런 내용들 때문에 뭐 시장의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 현재는 소위 이제 옥석 가리기를 할 필요가 있다. 옥석 가리기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는 좀 약간 좀 경기 방어적인 종목들이랑 경기 방어주 좋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 금방 말씀드린 통신, 그리고 뭐 한국전력과 같은 종목들, 한국전력은 제가 오늘 생쇼에서 말씀 좀 드렸죠. 그리고 이제 원자력, 그리고 하나의 또 한미 간의 미사일 지침이 폐기됨으로 인해서, 자, 우리나라가 이제 미사일을 제한 없이 누군가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제는. 예. 뭐 장거리 뭐 ICBM 같은 경우도 만들어도 이제 터치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어차피 또 미국 입장에서는 최근에 뭐 사드가 배치되었을 때 엄청나게 중국에서 반응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 어떤 미사일을 만드는지 우리는 뭐 관심이 없다. 하지만 미국의 무기가 들어오는 거는 신경 쓰인다는 거죠. 한마디 얘기해서. 그래서 뭐 사드 배치에 따른 이제 보복도 있었던 부분들이었고, 아무튼 이런 무기 체계가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방위산업 관련주들이 아주 강했습니다. 오늘 뭐 LIG 넥스원도 크게 움직였고, 그리고 뭐 시장에서 보게 되면 뭐 하나시스템도 마찬가지고 몇몇 종목들이 좀 강했었죠. 뭐 전형적인 오늘 같은 시장은 전형적인 지수 하락에 따른 경기 방어주들이 좀 움직이는 시장이었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었고요. 그리고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좀 경기 방어주들이 그래도 뭐 좀 움직임을 가져가는, 움직임을 가져가는 시장이 좀 만들어지지 않겠냐라고 좀 보여집니다. 뭐 코웨 뭐 내수시장 관련주들도 하나의 또 경기 방어주들이죠. 뭐 이런 친구들도 아직까지 좀 계속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들.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좀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들인데, 아무튼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경기 방어주가 좀 단기적으로는 좀 움직이겠다는 신호는 좀 나왔다라고 좀 보셔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종목들이 경기 민감주도 마찬가지고 성장주도 마찬가지고 못 가는 시장은 아닙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일단 주도 섹터에서는 좀 이탈하겠다는 거죠. 아무튼 뭐 이런 신호는 보여줬기 때문에 뭐 내일 또 갑자기 또 오늘 저녁에 뉴욕 증시가 저 정도의 선물 움직임이라면, 나스닥 선물과 S&P 500 선물이 저 정도의 움직임이라면
오늘 저녁에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죠. 뭐 그에 따라서 좀 내일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시초가가 갭 상승으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반등을 보여주면 그 반등에 따른 매수 물량들이 또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일부 또 매도 물량도 좀 나와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안정적으로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경기 방어주를 위주로 대응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그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조정받았습니다. 오늘은 일단 조정을 받았는데 자, 이 부분들은 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좀 있었다라는 거죠. 뭐 오늘 ST팜이 11% 넘게 하락을 했고, 자, ST팜만 내려간 게 녹십자도 내려가고 유나이티드 제약이라든지 그리고 셀리드라든지 아무튼 뭐 다들 셀리드도 마찬가지였고, 뭐 녹십자 이쪽도 다들 좀 내려갔죠 오늘. ST팜도 좀 내려가고, 제넥신도 최근에 뭐 코로나 백신 개발을 하는 중인데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셀리드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이쪽이 뭐 전체적으로 좀 내려가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아무래도 좀 제약바이오 쪽이 좀 큰 상황인데, 특히나 이렇게 좀 제약바이오 쪽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다 보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크게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정 업종이 내려가다 보니까 전체적인 투자 심리가 살짝 위축시키면서 좀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거기다 좀 반도체도 오늘 안 움직였죠. 2차 전지도 안 움직였죠. 제약바이오도 안 움직였죠. 뭐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좀 벌어졌다 라고 정리해서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시장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보면 이젠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암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쪽도 움직이는 분위기예요. 오히려 지금 코로나 치료제 백신 만드는 친구들보다 암과 당뇨 관련된 제약바이오주들의 움직임이 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우리가 계속 바라보면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대응할 필요가 있다. 똑같은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암과 당뇨 등의 상승 분위기로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도 언급한 대로 경기 방어주가 주도 섹터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암과 당뇨,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암과 당뇨 관련된 종목들이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이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금 시장 자체는 뭐 안 좋은 듯 하지만 그래도 올라갈 종목은 올라갈 수 있는, 아직까지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 말씀드립니다. 네, 가쿤자님, 네, 황급빈님 반갑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뭐 종목들이 그냥 좀 움직임을 좀 가져가고 있으니까요. 절대 뭐 슬퍼하지 마시고, 오늘 움직임이 없었다거나 주가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좀 내려갔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왜? 분명 다시 한번 좀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이니까.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장에 있어서 일단 전체적인 밑그림은 말씀을 좀 드렸고, 자, 그렇다면 우리 또 회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질문에 대한 답변도 잠깐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캠트로닉스 28,300원에 카푸치노님이 15% 물어보셨어요. 뭐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도 뭐 이상한 정보는 아니에요.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도. 자, 앞으로는 이제 V2X 시장이 커지게 되는데, V2X 시장이라는 건 곧 자율주행 시장이죠. 자동차에 있어서 자율주행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텐데, 뭐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종목들이 언급이 되고는 있습니다. 뭐 도우나나텍도 있고, 그리고 거시 종목도 있고, 그리고 이런 캠트로닉스와 같은 종목도 있는데 오늘 좀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뭐 최근 들어서는 좀 많이 오르긴 올랐죠. 오르긴 올랐고 다시 한번 뭐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워낙 이 자율주행 시장도 엄청나게 큰 시장이다 보니까 일부 뭐 추세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자동차의 자율주행 시장이 엄청나게 큽니다. 물론 5G 기반의 통신도 어느 정도 기주국도 잡혀야 되고, 뭐 그에 따른 반도체 시장을 비롯해서 5G가 좀 더 활용적으로 이용이 되면서 자율주행이 좀 완벽하게 보여줄 수 있는 내용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 내후년도에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더 많이 나온다라고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런 종목들도 뭐 최근에 주가 상승을 단기간 보여주다가 좀 조정받긴 했지만, 뭐 그렇게 뭐 슬퍼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제 뭐 주가라는 건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뭐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또 있다 보니까, 하지만 그 흐름들에 있어서 상승 추세에 놓여져 있냐,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냐, 주가는 항상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상승 추세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뭐 자체적인 어떤 뭐 재무적인 문제라든가 어떤 좀 뭐 배임 횡령 사건이 터지지 않는 이상은, 그런 사건이 자체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일단 뭐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도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상승 분위기를 어디서 저점을 정확하게 가져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거의 지금 일단 23,000원까지는 일단 마음속으로 좀 열어두시고, 여기까지는 좀 내려올 수도 있겠구나 라고 판단하시고, 열어두시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현재는 좀 시간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캠트로닉스도 좀 반등을 주고 상승하는 데 있어서는 뭐 여기까지 내려왔다 또 행복 구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큰 상승을 보여준다, 뭐 거기까지는 제가 뭐라 얘기할 수는 없고요. 현재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일단 23,000원까지 열어두시고 반등하는 데 있어서는 시간은 좀 걸릴 수도 있다 라고 보시고, 캠트로닉스는 제가 봤을 때 뭐 이런 종목들은 솔직히 뭐 단타 종목은 아니에요. 단타 대응할 건 아니고, 뭐 대응하신다면 좀 끌고 가야 될 종목들이죠. 이런 애들도 미래 성장성을 보고. 아무튼 여기까지 카푸치노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내용을. 자, 그리고 한국비님이 원전 관련해서 자,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원전 관련해서
자, 원전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한국전력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 이제 원전 수혜주들이죠. 원전 수혜주들. 한국전력은 보통 보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제가 공식적으로 대응을 했을 때가 언제 있었냐면, 몇 년 전이긴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일 때 제가 한번, TV 나와서, 여기 뭐 매일경제는 아니고, 그때가 뭐 서울경제였나? 서울경제에서 방송 출연을 좀 해달라고 해서 이제 방송만 출연한 거죠. 그래서 뭐 제가 뭐 전문가 활동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 아무튼 뭐 수익률 대회에 좀 참여를 해달라고 해서 그때 한번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제가 1등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국전력을 제가 가지고 나왔었어요. 공식적으로 가지고 나온 건 그때 이후로 이번 생쇼, 정말 오랜만에 한국전력을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 박근혜 정권 때는, 그때 그 이명박 정권 때 워낙 그 산업력 전기 공급에 있어서 가격이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한국전력의 부채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 때 한국전력의 공급 단가를 좀 올렸죠. 현실화시키면서 주가는 그때 당시 한국전력 60%가 올라왔어요. 60% 올라가는데 대략적으로 한 2, 3개월 걸렸나? 그랬던 것 같아요, 과거에. 그래서 제가 한국전력을 또 한 번 더 지금 생쇼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지고 나왔는데, 그때가 거의 이때였던 거 아니에요? 이때나? 2014년, 언제였지? 2016년이었나? 아무튼 그때 이후로 제가 처음으로 한국전력을 오늘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지금 이 부분들이 보면 일단 경기 방어적인 성향이 있고요, 한국전력이. 그리고 PBR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뭐 가치주 관점으로 보자면 엄청 저렴하다는 겁니다. PBR이 0.2배 수준의 퍼가 7.7. 뭐 물론 한국전력과 같은 기업들을 우리가 PBR로 따질 수는 없어요. PBR로 따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워낙 이게 또 하나의 또 트렌드다 보니까 내재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죠. 그만큼 좀 버블이 없고 안정적인 매매를 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북밸류 대비해서 주가가 낮은 애들을 지금 찾아서 대응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을 비롯해서 일부 펀드 자금까지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아무튼 뭐 한국전력이 오늘 뭐 5.29%나 좀 반등 흐름을 좀 보여주는 모습들이었는데, 아무튼 괜찮은 흐름들이었습니다. 한국전력. 괜찮은 흐름들이었고, 뭐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수급적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거래량도 괜찮았고요. 오늘 일봉의 모양도 아주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 보면 5만원 부근, 25,000원 부근에서 계속 좀 밀리는 분위기였어요. 25,000원에서. 이번에 세 번째 도전이죠. 자, 세 번째 도전인데, 제가 봤을 때 이번만큼은 성공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자력 관련해서 실제 기술력은요, 제가 봤을 때는 딱히 미국이랑 뭐 어떤 뭐 원자력 수출 부분에 있어서 같이 할 게 없어요. 왜? 원자력 발전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거의 전세계 기술력 탑입니다. 탑. 우리나라 원전에 있어서 기술력이 탑인데,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 원전을 만드는 어떻게 보면 뭐 종주국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게 뭐 옛날 방식이어서 우리나라가 오히려 기술력도 좋고요. 실제 시공 능력도 상당히 뛰어납니다. 시공 능력도 상당히 뛰어나요. 그래서
기술력이 원전에 있어서 우리가 굳이 미국과 손잡을 필요는 없는데, 미국과 손잡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건 영업적인 부분이죠. 영업적인 부분. 영업적인 부분. 우리가 뭐 제품을 생산을 할 수 있는, 좋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른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영업적인 부분들을 무시할 수 없죠.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인프라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영업이 안 되면, 판매를 할 수 있는 판로를 제대로 찾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죠. 근데 우리나라는 보면 이번 연도 1월달에도 마찬가지였고 작년에도 마찬가지였고, 원전에 대한 수출은 계속 증가하는 분위기입니다. 뭐 중동을 비롯해서 수출을 하고 있고, 지금 원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지금 탈원전을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는 좀 원전이 쑥 들어갔다가 그날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들도 좀 어불성설이 좀 있었죠. 우리는 하지 않으면서 수출을 한다는 게 좀 말이 안 맞다 라고 좀 볼 수도 있었는 부분들이었는데, 아무튼 뭐 중국이 지금 현재 2030년까지 110기의 원전 발전소를 만들겠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저 110기라는 건 뭐 중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원자력과 그리고 해외 수출까지 다 합쳐서 110기까지 2030년까지는 중국에서 목표를 가지고 원전 발전소를 만들겠다고 얘기가 나온 거고,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특히 요즘 뭐 원전 수출에 있어서, 자, 원전 수출에 있어서 아주 좀 힘을 내고 있죠.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유럽 같은 경우 우리가 서유럽과 동유럽으로 좀 봐야 되지 않습니까? 요즘 이제 동유럽 국가들이 이제 원전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어요. 증가하면서 시장에서 좀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뭐 동유럽 같은 경우에도 좀 완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헝가리 쪽에도 뭐 2차전지 배터리 부분이라든지 뭐 여러 부분들에서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동유럽 쪽에 진출되어 있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있습니다. 2차전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원전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좀 상당히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아무튼 뭐 미국과 함께 지금 뭐 원전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공동으로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 중국과 러시아에 맞대응해서 원전 수출을 이루겠다라는 거죠. 실제 일은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가 거의 다 하지 않겠냐.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SNR이라 해가지고 그 소형 원자력 모듈을 개발을 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는 개발한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에도 뭐 빌 게이츠가 얘기했죠. 진정한 청정 에너지는 원전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원전이 항상 우리가 문제되는 게 이제 그 원전에서 사용된 방사능 오염 수치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항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번 후쿠시마 사태도 마찬가지였고, 옛날 러시아의 체르노빌 사건도 마찬가지였고, 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타개할 것이냐.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원전을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좀 소규모로 조그만하게 만들어서 최대한 방사능 노출에 줄이겠다라는 거죠.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원전에는 좀 힘이 실리는 분위기예요. 다시 한번 더. 그래서 원전 관련주들은 일단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원전 관련 뭐 조그만 회사들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뭐 장막판에는 뭐 워낙 테마주들도 장막판에는 좀 밀리는 흐름들이었어요. 오버나잇을 하지 않으려는 대응하는 물량들 때문에 원전 관련된 소위 이제 원전 수혜주들이죠. 장중 강한 상승에서 하락하는 흐름들이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 수급적인 일시적인 현상이다. 수급적 일시적 현상으로 보셔야지 이 부분들이 원전 관련주가 앞으로 못 간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아무튼 그 관점에서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원전 관련된 부분들도 하나의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물론 뭐 한국전력도 있고 뭐 두산중공업 이런 친구들도 있고 뭐 여러 친구들이 있는데 뭐 BHI 같은 경우도 오늘 갭 상승으로 시작되었다가 음봉으로 좀 마감이 되었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계속 움직임을 가져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쪽도 분위기는 괜찮아요. 원전을 물어보셨으니까 제가 답변을 해드리는데, 일단 원전에 대해서는 긍정적, 주가 상승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이다. 일단 단기적 이번 주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원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회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글을 올려주십니다. 자, 원전 관련해서 한전 기술이 더 관련은 있는데요. 한전의 자사이기도 하고 한전이 팀코리아를 꾸려서 수주를 합니다. 네, 맞죠? 한전 기술도 말씀대로 뭐 지금 뭐 괜찮죠? 한전 기술도 마찬가지고 14만원 폭등했다고요? 자, 아무튼 지금 뭐 한전기술, 뭐 한전 KPS 뭐 다 마찬가지죠. 관련 종목들이 많이 있고 추세적으로도 아직까지는 무너지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그쪽 관련 종목들도 일단 흐름은 괜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한국콜마를 물어보셨어요. 삐오각시님이 한국콜마. 자, 한국콜마 홀딩스를 물어보셨는데, 뭐, 최근 화장품 쪽이 괜찮아지는 분위기였습니다. 한국콜마라든지, 코스맥스라든지, 최근 주가 움직임들은 좀 살짝 둔화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코스맥스도 마찬가지고, 한국콜마홀딩스도 마찬가지고, 반등을 좀 줄 수가 있냐? 일단 지금 뭐 내려간 이유는 뭐 다 아실 거예요. 지금 한미 정상회담 때문에 지금 내려갔다라고 좀 봐야 됩니다. 중국에 좀 뭐라 해야 되나요? 좀 중국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 있는 또 대만 해협에 대해서 또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 국내 내수 시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수출 쪽이죠. 뭐 그러다 보니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최근 들어서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비재들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이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가 화장품 판매량이 좀 늘어나고 있고, 특히나 색조 화장품도 좀 늘어나고 있죠. 그 전에 좀 기능성 화장품들이 좀 늘어나는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좀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분들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색조 화장품 쪽도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최근 화장품들이 움직이다가 지난주 금요일을 비롯해서
오늘도 마찬가지고 조정을 좀 받고 있어요. 일단 좀 매수가 3만이라고 하셨고 현재 29,400원까지 내려왔는데 10% 일단 내용 자체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인 이슈로 좀 조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뭐 동사였던 뭐 어떤 특별한 악재가 있어서 내려간다기보다는 일단 화장품은 그 전까지 저도 뭐 긍정적으로 봤는데 지난주까지 좀 긍정적으로 봤는데 일단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화장품 일단 중국에서 어떤 제스처는 아직 안 나왔어요. 예, 대만 해협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중국에서 뭐 아직 명확한 제스처는 안 나왔기 때문에 일단 화장품이 미리 지금 투자를 했던 분들이 좀 한 발 물러서고 있는 거죠.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좀 물러났다가 좀 지켜보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차피 뭐 3만원에 매수하셨으니까 지금 현재 뭐 29,400원이면 크게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구간은 아니니까 일단 한국콜마홀딩스는 현재는 매도하고 다음 기회에 대응해보자 말씀드립니다. 뼈각시님 네 참고하시고요. 네. 네, 김장숙님, 네, 더 들고 가셔도 상관없어요. 네, 더 들고 가셔도 상관없고, 네. 네, 조현승님, 파이팅 하시고요. 파이팅 하시고, 자, 그리고 뭐, 다른, 뭐,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회원님들? 네, 대한항공이? 자, 뭐, 최근에 뭐, 제가 뭐, 항공주들을 말씀 좀 드렸고, 일단 뭐, 항공주들은 지금 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예, 아직까지는 좀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고, 뭐 최근에 뭐 제가 뭐 TV 방송에서 항공주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발언도 좀 하긴 했었는데 뭐 대한항공도 마찬가지고 뭐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일단 뭐 실적들이 뭐 그렇게 뭐 에어부산 주가는 일단 좀 내려가고 있네요. 그나마 좀 잘 견디고 있는 게 지금 대한항공이에요. 대한항공인데 일단 항공주에 대해서는 지금 코로나 백신이 좀 더 지금 접종자 수가 좀 늘어날 필요는 있죠, 지금 현재. 일단 뭐 추세는 아직까지 좀 살아 있으니까요. 항공주들도 현재는 뭐 지켜보셔도 괜찮다 라고 말씀드리고,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들이 연기금 쪽도 마찬가지고
상당한 매수 물량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수급은 대한항공이 좀 살아있다 보니까 일단 뭐 긍정적으로 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수급이 살아있으니까. 그리고 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 백신 접종자 수가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을 거잖아요. 물론 지금 이제 뭐 코로나 확진자 수도 좀 늘어나고 있지만, 자, 시장 분위기는 조금씩 코로나 팬데믹에서 좀 벗어나는 분위기는 만들어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뭐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요, 회원님들. 드리고, 자, 그리고 자, 설명을 들으시다가 자, 저랑 같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여기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요, 들어가시면 회원가입란이 있습니다. 회원가입란에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여기 바로 결제 신청하기가 있어요. 결제 신청하기. 여기 클릭을 하시면 문자가 날라옵니다. 휴대폰으로 문자가 날라오면 그 문자대로 결제를 하시면 되고, 들어오셔서 함께 또 열심히 저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형 게시판에는 보유 종목들 올려주시면 되고요. 올려주시면 제가 장중에 따로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제가 뭐 추천한 종목이 아니다 하더라도 문자를 또 보내드리고 리딩을 해드리니까요. 뭐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늦은 시간까지 회원님들 강의 들으신다고 수고 많으셨고, 저는 또 저녁에 또 스치면 상한가 출연입니다. 그리고 이번 달이 스치면 상한가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그래서 지금 출연하는 게 오늘 수요일날 그리고 다음주 월요일 딱 3일 남았네요. 지금 현재 딱 3일 남았는데, 일단 제가 스치면 상한가가 작년 8월달부터 출연해서 제일 많이 우승을 했습니다. 제일 많이 우승을 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1위를 달리고 있고, 생쇼에서도 보통 보면 생쇼는 뭐 단타 종목들 많이 들고 나오시는 편인데, 저는 좀 주로 이제 중대형주를 좀 많이 들고 나가고 있어요. 생쇼에. 그렇게 해도 지난달에도 2등을 했고, 지금 현재도 2등을 하고 있습니다. 뭐 2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뭐 중대형주로 솔직히 수익을 시장을 잘 못 보거나 아니면 뭐 시장에 대한 뷰가 좋지 못하다면 중대형주로 수익 만드는 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그만큼 시장에 대한 시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뭐 쉽지는 않은데, 아무튼 저는 지금 현재 뭐 테마주로 2등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단기 급등주로 2등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수익률이. 중대형주로 2등을 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시장에 대한 뷰라든가 제가 바라보고 있는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이 올라갈지를 그래도 명확하게 구분 짓고 대응을 잘 해 나가고 있다 라고 우리 회원님들이 좀 평가를 해 주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잘 대응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회원님들 들어오셔서 꼭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시황이라든지 종목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업종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많은 참고가 되셨길 바라고요. 저는 또 저녁에 8시 반부터 하는 스치면 상한가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랑 장중에 리딩을 받으면서 같이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희 회원가입을 하셔서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회원님들. 자,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방송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는 TV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님들. 자, 아무튼 늦은 시간까지 제 시황과 업종 분석과 전체적인 걸 들으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님들. 자, 그러면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님들. 그리고 처음부터 못 보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제가 올려놓을게요. 지금 바로 처음부터 난 보지 못했다, 처음부터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제가 지금 현재 바로 영상물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바로 올려놓았고요. 자, 지난 방송 보기 있죠? 지난 방송 보기 들어가시면 무료라고 나와있죠? 5월 24일 현재 17시 5시 27분입니다. 지금 5시 28분이죠? 바로 올려놨으니까 처음부터 못 보신 분들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뭐 시황이라든지 종목들이라든지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다시 보기 위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말 살이 되고 뼈가 되는 시황관을 말씀드렸으니까 회원님들 정말 참고를 하셔야 되는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꼭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식사하시고 맛있는 저녁 식사하시고, 자, 그리고 집에서 편안하게 TV를 보시면서 8시 반에 스치면 상가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님들. 자, 회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Life is just a bowl of cherries. Sometimes it is sweet or filled with worries. Don't be afraid when things go wrong, just be strong. When things seems up in the air and everything is so unfair, and you stumble and fall, just pick yourself up and sing. If one day you lose your way, just remember one thing, my friend. When you're under a cloud, just play some music and sing. If one day you lose your way, just remember that I'm here to stay. Don't you give up, keep your chin up and be happy. Life is just a bowl of cherries. Sometimes it is sweet or filled with worries. Don't be afraid when things go wrong, just be strong. When things seems up